2교시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지증의 유병률 및 진행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여성 사이에 12개월 내 유병률은 약 0.4% 수준이고요. 남성 내 유병률에 대해서는 여성 대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 대비 남성에서는 유병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임상군의 경우 여성 대 남성 비율이 10대 1 수준입니다. 거식증은 보통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시작됩니다. 사춘기 전이나 4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는 희귀하지만 이러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장애의 발병은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적인 삶의 사건들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거식증의 진행 및 경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린 연령의 경우 비만에 대한 공포를 부정하는 등 비전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기간에 있어 더 장기화되는 경향을 띠며 이들은 임상적으로 더 많은 해당 장애의 징후 및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식증을 감별 진단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전에 식이 행동이 변화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거식증 환자의 일부군은 단일 삽화 후 완전 관해되며 일부는 체중 증가의 변동성 양상을 일정 기간 보인 후 재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수년간 만성화된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체중을 회복시키고 의료적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식증 환자는 5년간 장애 발현 후 관해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는 관해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거식증의 조사망률은 지난 10년간 약 5% 수준이었습니다. 사망 원인 대부분은 장애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자살에 기인하였습니다. 위험 및 예후 요인으로는 기질적 요인이 있고요. 기질적 요인은 아동기에 불안장애가 발병하거나 강박적 기질을 나타내는 경우 거식증 위험도가 높여집니다.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거식증 유병률의 역사적 기록관 및 문화 간 차이는 문화와의 연관성과 마름, 살빠짐이 추앙받는 배경 속에서의 해당 장애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모델과 전문 운동인과 같이 살빠지는 마른 것을 장려하는 직업 또한 위험률의 증가와 연결됩니다. 유전 및 생리학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식증을 가진 일촌관계의 생물학적 가족이 있는 경우에 거식증 및 폭식증 위험성이 커집니다. 거식증, 특히 폭식, 하제 사용령의 과 같은 경우가 일촌관계일 경우 또한 양극성 및 우울장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거식증이 함께 존재할 확률은 이란성 쌍둥이에서 확률보다 아주 유효하게 높습니다. 기능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찾은 거식증에서 1년의 뇌 이상이 보고된 바 있고요. 이러한 이상이 영양 결핍과 연관된 것인지 해당 장애와 일치적으로 연관된 것인지의 상관성은 아직 명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거식증에서 자살 위험의 기능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식증에서 자살 위험성은 높아지며 그 비율은 연간 10만 명당 12명 수준입니다. 거식증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는 자살 관련 생각 및 행동은 물론 자살 시도를 포함한 자살에 대한 기타 위험 요인에 대한 검증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거식증을 가진 경우 해당 장애와 관련된 일련의 기능성 제한을 겪게 됩니다. 일부는 사회 및 직업 기능에서 활동성을 유지하나 일부는 현저한 사회적 고립 및 학문 혹은 직업적 잠재성 성취 실패를 겪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필수 증상은 폭식 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부적절한 보상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식증이 있는 개인들의 자기평가는 체형과 체중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습니다.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폭식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평균적으로 적어도 일주 2회씩 3개월 동안 일어나야 합니다. 폭식은 일정한 시간, 일반적으로 2시간 이내에 제한된 기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먹는 양보다 분명하게 훨씬 많은 양을 먹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폭식증이 있는 개인들은 특징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식사 문제를 창피하게 여기며 이러한 증상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폭식의 사파에는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 수반되며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합니다. 가장 흔한 보상 행동으로 폭식의 사파 후에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하거나 하제와 이뇨제를 남용하기도 합니다. 구토는 신체적 불편감을 해소하여 주고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주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폭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루 또는 그 이상 금식을 하기도 하며 과도하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폭식증을 지닌 개인들은 거식증과 마찬가지로 자기평가에서 체형과 체중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특징적으로 자존심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가 단지 신경성 부진증의 사파 기간 동안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폭식증의 진단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폭식증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폭식 사파의 반복,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 그리고 자기평가가 체형과 체중에 따라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을 충족하려면 폭식과 적절치 못한 보상 행동이 평균적으로 3개월간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한 번의 폭식 사파란 특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시간과 환경에서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먹는 맥락은 증상이 어느 정도로 과도한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축하 파티나 명절 기간 동안은 보통 식사량 대비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양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시간이란 제한적인 시간으로 보통은 2시간 이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폭식 사파는 꼭 한 장소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폭식을 시작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폭식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의 음식을 종일 지속적으로 간식처럼 먹는 것은 폭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폭식 사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식 소비는 통제력의 상실감을 동반해야 합니다. 통제력 상실의 신호는 한 번 시작하면 절제하거나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는 폭식 사파 중 혹은 직후에 해리적인 특성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폭식과 관련된 통제력의 장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에는 음식 먹는 행위를 지속하나 갑자기 룸메이트나 배우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폭식 사파가 순간의 통제력 상실감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의 시기를 통제하는 데 대한 노력을 포기했다고 말한다면 통제력 상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폭식은 일부의 경우 계획적일 수도 있습니다. 폭식 중 먹는 음식은 개인 내에서도 그리고 개인 간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폭식은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섭취 음식의 양적 측면에서의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폭식 동안의 일부는 다른 때는 피하는 음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폭식증을 가진 경우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식이 문제에 대한 수치감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을 감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폭식은 보통 비밀리에 혹은 가능하다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납니다. 폭식은 보통 불편한 수준으로 심지어 고통스럽게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폭식의 가장 흔한 전조는 부정적 정서입니다. 기타 촉발 요인에는 인간관계적 스트레스, 식이 제한, 체중, 체형 및 음식에 대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지루함이 있습니다. 폭식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발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켜 주지만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불쾌감이 폭식의 장기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폭식의 또 다른 중요 특질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보상 행동의 사용이며 이를 보통 구토, 통변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폭식증을 가진 많은 환자가 폭식을 보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절절한 보상 행동입니다. 구토의 즉각적인 영향으로는 신체적 불쾌감으로부터의 해방 및 체중 증가에 대한 염려 감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구토를 위해서 폭식하거나 소량을 먹고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폭식증을 가진 경우 구토를 하기 위해 구역 반사를 유발하기 위한 손가락 및 기구 사용 등 많은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들은 구토에 점점 능해져서 나중에는 의지만 가지고도 구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물게 구토를 위한 토근 시럽, 구토 유발 약제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구토 통변 행동에는 하제 및 이노제 오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다른 보상 방법이 드물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폭식증을 가진 경우 폭식 사파 이후 관장제를 오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단독 보상행위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당 장애를 가진 경우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폭식증 환자의 경우는 인슐린 투여를 건너뛰거나 양을 감소시켜서 폭식으로 인한 음식의 대사를 감소시키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병률 및 진행의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의 12개월 내 폭식증 유병률은 1에서 1.5%입니다. 시점 유병률은 젊은 성인군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해당 장애가 후기 사춘기와 성인기 초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여성 대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 대비 그 유병률이 훨씬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성비는 약 10대 1 수준입니다. 폭식증은 보통 사춘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는데 사춘기 이전 혹은 40세 이후 발병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폭식은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이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폭식증이 처음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군에서 이상적인 식이 행동은 최소 수년간 지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진행은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형태로 산발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추적 결과 많은 경우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증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치료가 확실히 예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이상의 관해 기간은 더 나은 장기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높은 사망률, 자살 및 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률 폭식증 사망률이 폭식증 환자군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식증의 조사 사망률은 10년간 2% 수준입니다. 초기 폭식증에서 거식증으로서의 진단 이동률은 소수입니다. 거식증으로의 이동을 나타낸 경우 보통 폭식증으로 돌아오거나 거식증, 폭식증 간 진단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식증 환자의 일부는 폭식 행동은 지속하지만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 폭식증 및 기타 특정형 섭식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현재 최근 3개월간의 양상에 기반을 두고 행해져야 합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 토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 먹고 싶은데 안 토하면 어디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토해서 또 먹고. 거의 20번은 할걸. 20번. 지금은 눈물도 잘 안 나요. 하도 많이 울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딸이.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이쁜데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밝고 착해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딸. 대학생이 되고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처음에 시작은 다이어트였어요. 정말 절제하고 굶었어요. 예, 거의 2년을. 28kg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말랐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강냉이만 먹다가
한순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배고픔과 그 식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딱 배달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바로 가서 구토를 했는데 체중계에 딱 아침에 올랐는데 정말 하나도 안 쪄 있는 거예요, 살이. 그때부터 나 먹고 처음은 되겠구나. 그날 이후 폭식과 구토를 반복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지금은 오로지 먹기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다. 바람 하나밖에 없어요. 먹는 생각 안 들고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저녁에 자는 게 그냥 진짜 소소한 건데 지금은 아침에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오수지 씨의 증상은 무엇 때문일까? 섭식장애 검사와 다면적 인성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섭식장애 상태를 봤는데 뭐 상태는 이제 여러 빈도라든가 이런 정도 자체는 좀 심한 편에 속해요. 우울증. 검사 결과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격한 감정 부분이 올라가 있고 이분은 심한 폭식과 동반한 구토 같은 행동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이제 지속하는 것을 볼 때 섭식장애 그 중에서도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에 더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그리고 자존감의 저하 같은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동반하고 있고요. 또 음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착 또 강박적인 측면, 중독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할 때 음식 중독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경성 폭식증과 음식 중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는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고 신경성 폭식증 환자의 57%가 음식 중독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 씨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굶는 다이어트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그 섭취를 억제하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오래 하게 되면 몸은 자연적으로 다시 원래 체중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반동이 있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집착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섭식장애가 같이 이제 유발되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위험 및 예후 요인과 특정 문화 관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험 및 예후 요인은 기질적으로는 체중에 대한 염려,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 증상, 사회 불안 장애 및 아동기의 과아 불안 장애가 폭식증 발달의 위험성과 연관됩니다. 또한 환경적 위험 요인은 마른 몸에 대한 이상을 내재화하는 것이 체중에 대한 염려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폭식증의 발병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동기에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폭식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전 및 생리학적으로는 아동기의 비만 및 초기 사춘기의 성숙이 폭식증 발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내 폭식증 전달 및 해당 장애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신과적 동반 이완의 심각성이 폭식증의 부정적 예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화 관련 진단 문체를 살펴본다면 폭식증은 미국, 캐나다, 많은 유럽 국가, 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화 국가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폭식증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해당 장애군의 다수는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종에서도 역시 해당 장애가 나타나며 백인에게서와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식증은 남성 대비 여성에게서 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은 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찾는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낮으며 그 이유는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살 위험과 기능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식증에서 자살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평가는 자살 관련 생각과 행동은 물론 과거 자살 시도 등 자살의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폭식증을 가진 경우 해당 장애와 연관된 일련의 기능적 제한점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는 심각한 역할 측면에서의 장애를 겪는데 특히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폭식증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고 다음 3교시에서는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